포트폴리오로 먼저 문을 열겠는데요. 포트폴리오 수익률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수익률보다는 트리플 플러스의 이승원 이사와 함께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대내외적인 변수들 지난 공휴일을 지나는 동안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예, 일단은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 그 LTRO가 성공적으로 입찰이 됐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1차보다 금액이 적을 것이다, 아닐 것이다. 1차보다 금액이 적게 되면은 시장에 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결국에는 5,290억 유로로 입찰을 함으로써 좀 그 시장의 예상치에 맞게끔 자금이 방출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지금 보게 되면 또 하나의 그 악재가 제거가 됐습니다. 그리스 문제와 관련돼서 수화파생상품 협회에서 그리스 국채협상 자체에서 나오고 있는 집단행동조약 자체가 CDS에 대한 트리거로 작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 CDS를 이제 매수한 사람들이 국채로 이제 그 보상받을 길이 없다라고 이제 판단을 내려줬습니다. 이 얘기는 그래서 CDS 관련돼서 그동안의 어떤 그 거래 위험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시장을 억누르는 잠재적인 악재 요인이었는데 이것들을 또 해결해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버냉키 의장이 또 이제 미국 의회에 출석을 해가지고 그 상반기 재정 집행 통화 정책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말들이 상당히 많은데 QE3를 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결국에는 이제 버냉키 의장이 한 의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지금 지표가 둔화되는 요인이 바로 유가 때문이다라고 그랬고 그동안의 버냉키 의장의 발언을 보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이 없다라면 할 수 있겠지만은 물가가 상승이 된다라면 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그동안에 계속해서 못 박아왔기 때문에 지금 조건에서는 3차 양적 완화 정책이 불가능하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버냉키가 나와서 한 말이 뭐냐면 바로 통화 정책이 아닌 재정 정책을 의회에서 집행해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더 이상 통화 정책으로는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통화 정책이 아닌 재정 집행에 대한 필요성을 얘기를 하고 있고 의회에서 어떤 그 재정 정책에 대한 집행을 좀 촉구하는 그런 그 발언이 좀 이어졌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기 때문에 당분간 QE3보다는 도대체 그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어떤 그 재선을 위한 재정 정책 집행이 무엇이 나올 것인가에 포커스를 맞춰보시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이제 미국 시장 역시 버냉키가 얘기한 대로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 시장 지표를 보게 되면 우리 시장에 대표적으로 선행한다라고 알려져 있는 ISM 제조업 지수가 물론 이제 그 50을 넘긴 했습니다만은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했고 전달 대비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런 모습들을 놓고 본다라면은 시장이 탄력적인 모습보다는 좀 박스권을 가는 기간 조정을 계속해서 가져가는 형태에 대한 흐름에 시장을 좀 무게를 두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ISM 제조업 지수는 또 하락을 하긴 했지만 예상치보다 밑돌기는 했지만 그래도 미국의 2월 자동차 판매를 보면 상당히 호전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특히나 우리나라의 업체들이 선전을 하면서 오늘 우리 완성차 업체들의 주가도 좀 뛰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예, 일단 고유가에 비해서 미국 시장에 대한 자동차 판매는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만큼 이제 고유가를 억누를 만한 고용에 대한 쪽이 계속해서 되고 있느냐. 그나마 지금 미국 시장을 버텨주고 있는 것은 바로 고용인데요. 고용에서도 이제 질적인 문제와 양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버냉키가 지적하는 것은 어떤 양적인 문제가 아니라 계속해서 파트타임 잡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질적인 부분이 상당히 문제다라는 지적을 했었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미국 시장에서 현재 보여지는 상황은 일단은 그 자동차 쪽에서 놓고 보게 된다라면은 고용이 지금 고유가를 누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2월 자동차 판매량이 17.5% 증가했다는 뉴스와 함께 더불어서 오늘 역시 강세를 계속해서 이어져가는 모습을 보여줬고 또 종목별로 보게 되면은 최근에 그 셰일가스 관련주들이 막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셰일가스 관련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삼성 테크인이 사우디아라비아의 공기압 축기를 수주하는 공기압 축기에 대한 수주를 했다라는 그런 얘기와 함께 더불어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 공기압 축기가 셰일가스 개발의 어떤 핵심 장비라는 점에서 놓고 본다라면은 삼성 테크인도 역시 그쪽으로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점에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또 시장이 지난주 수요일 날이었나요? 중국 가문과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서 비료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었는데 역시 비료 관련주들이 오늘도 강세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또 특징적인 모습은 아시아, 유럽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지난주에 88% 상승을 했다라는 얘기와 함께 더불어서 지금 해운주들도 지금 STX 펜오션까지 해서 물론 이제 컨테이너 운임은 아닙니다만은 원자재
건화물 운임 시장까지 개선될 가능성을 반영을 하면서 한진해운이라든가 STX 페노션 등과 같은 해운주들이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것이 시장의 특징적인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시장의 전반적인 상황을 살펴보자면은 다음 주에 또 쿼드러플 위칭데이가 있습니다. 지난 만기일 같은 경우에는 무난하게 넘어갔지만 이번에는 좀 시장에 어느 정도 큰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있던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염두를 해두면서 투자 전략 세워야 될까요? 예, 뭐 일단은 계속해서 지금 시장에서 유입되고 있는 자금의 성격을 보게 되면은 절반 정도는 뭐 차익 거래로 들어있고 절반 정도는 좀 비차익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또한 이제 차익 거래 쪽에 대한 누적 매수도 계속 이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뭐 물량이 좀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뭐 이 물량 때문에 시장에 대한 쪽에 강한 압박을 가져간다라기보다는 일단 외국인과 기관의 합성 포지션을 놓고 보게 되면은 윗방향보다는 좀 아랫방향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현재 시장에 대한 흐름 자체가 2050포인트와 1980포인트 내외에 계속해서 박스권에 묶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고요. 또한 물론 이제 지금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추세를 뭐 추세에 대한 쪽을 꺾이는 것을 역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3월 초에 조정이 좀 나왔다가 미국 시장 지표도 좀 쉬어가고 있고 모멘텀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수급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만은 옵션 포지션도 지금 박스권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지수대에 대한 쪽을 박스권 상단부 정도로 좀 설정을 해가시면서 네. 앞으로의 대응을 해 나가시는 것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 투자 전략 자세하게 짚어보면서 이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점검을 해볼 텐데요. 먼저 포트폴리오 수익률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LG전자 3.62%의 수익률입니다. LG상사는 마이너스 2.35%, NHN은 4% 가까운 마이너스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STS 반도체 편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손절가가 이탈돼 버렸습니다. 네, 포트폴리오 저희가 쭉 수익률 살펴봤는데요. 종목별로 좀 점검을 해주시죠. 예, STS 반도체는 3% 안쪽에 대한 예. 손절을 가져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코스닥 종목이고 또한 기술적으로 놓고 봤을 때 어제 같은 경우 꼬리를 달지 않으면 들어갔다가 바로 나오는 형태에 대한 이제 거래 전략을 취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래서 STS 반도체 뭐 업황에 대한 펀더멘털은 좋습니다만은 기술적인 부분에서 원하지 않는 형태에 대한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아주 짧은 손절에 대한 쪽을 좀 가져갔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대신에 이 STS 반도체 대신에 현재 관심을 계속해서 갖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은 바로 LG 이노텍입니다. 네. LG 이노텍에 대해서 여전히 이제 지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아랫꼬리를 지금 현재 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뭐 가격대 94,500원 전후에서 이제 편입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백색 OLED 쪽에 대한 삼성전자 대비해서 이 백색 OLED 자체가 좀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한 여기서 화질이 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LG 이노텍에 대한 수요 자체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 LED TV에 대한 확대 그리고 원재료 투입 비용에 대한 절감 효과 뭐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개선세를 좀 예고를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전기전자 종목들이 급등을 하는 가운데에서 지금 앞으로 1월 말에 급등을 했다가 현재 지금 박스권에 대한 흐름을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이 박스권을 놓고 봤을 때 한 중심부 정도에 좀 위치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리스크 관리 가격은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드릴 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릴 때, 예. 92,5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9만 원 정도를 다시 한번 내려갔고, 조금 더 여유 있게 가져가도록 하겠고요. 단기 목표 가격은 10만 5천 원 정도로 유지하면서, STS 반도체를 LG 이노텍으로 바로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STS 반도체 워낙에 손절가를 짧게 잡으셨습니다. 마이너스 3% 정도로 잡으셨는데, 이에 따라 손절가 좀 이탈을 하면서 저희 포트폴리오에서는 제외를 했고요. LG 이노텍, 지금 94,000원 정도에서 신규 편입을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계속해서 가지고 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대로 홀딩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트리플 포트폴리오 트리플 플러스의 이승원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